흔히 깡통전세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깡통전세는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와 만기를 비교해서 전세값이 하락한 상태를 역전세라고 하는데요. 역전세가 확대되거나 심화되는 지역에서 깡통전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 전세보증금은 정말 소중한 재산입니다. 전세제도는 한국에서 특유한 주거문화로 자리잡았고 서민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전세보증금입니다. 그만큼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은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일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고 있기는 하나 임대인의 자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회수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깡통전세를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임차인에게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첫째, 임차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주택에서 거주하는 것. 둘째, 임차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임대인에게 맡겨놓은 보증금을 모두 반환받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첫 번째와 관련해서 대항력 규정을, 두 번째와 관련해서 우선 변제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주임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주임법상 대항력이란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하더라도 양수인으로부터 보증금의 반환을 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항력이 발생하는 때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0시입니다. 여기서 주민등록이란 전입신고를 의미합니다. 우선변제권이란 경매나 공매 시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대항력 요건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추가로 요구됩니다. 깡통 전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임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어 놓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 주임법 외에 임차인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게 되는데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으면 법에 따라 보증금을 강제로 반환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임대인의 자력이 부족하다면 큰일이겠지요.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차하려는 주택의 시세, 임대인이 부담하고 있는 기존 채무, 다세대 주택 등이라면 소액 임차인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의 시세에서 임대인의 선순위 채무를 공제한 것이 임대 보증금보다 커야 안전하게 반환받을 수 있겠죠. 이미 공개되어 있는 정보로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니 하나씩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차하려는 주택의 시세를 알아야 임대인의 최소한의 자력을 파악할 수 있겠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나 국민은행 KB부동산 사이트에서 해당 주택이 실제로 얼마에 거래되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임차하려는 주택에 설정되어 있는 임대인의 기존 채무는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과 잔금 지급 시 선순위 근저당권과 선순위 가압류권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이 어려워 보여도 몇 가지만 숙지하면 임차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뉩니다. 표제부를 보시면 임차 목적물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임차하려는 주택이 표제부에 표시된 임차 목적물이 맞는지, 그리고 그 소유권자가 임대인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주임법이 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임차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이 있지만 이보다 앞선 가압류나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단 한 푼도 변제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잘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갑구에서는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설정되어 있다면 그 가압류의 청구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합니다. 두 번째로 을구에서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설정되어 있다면 그 채권 최고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합니다. 을구가 깨끗하면 가장 좋겠죠. 하지만 주택을 매입할 때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 등기부등본을 보시면 채권 최고액이 1억 2천으로 설정되어 있고 채무자, 근저당권자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근저당권이란 채권 최고액을 넘지 않는 피담보 채권을 담보하는 물건입니다. 즉,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채권 최고액까지는 임대인의 채무가 언제든지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채무액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임차주택의 시세에서 선순위 가압류의 청구 금액과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이 내 임대차 보증금보다 크다면 일단 위험한 물건은 아닙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가 실제 대출 금액이 채권 최고액보다 훨씬 작다고 염려 말라고 할 수 있는데 믿어서는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담보 채권액은 언제든지 증가할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채권 최고액을 기준으로 깡통 전세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임차하려는 주택이 아파트가 아니라 다가구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인 경우에는 세입자가 얼마나 살고 있는지, 세입자의 소액보증금이 얼마인지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현황을 보아야 하는데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 보시면 확정일자란이 상단에 표기되어 있고 왼쪽에는 열람하기란이 있는데 클릭하시면 소재 지번으로 확정일자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입세대 열람을 해보아야 합니다. 좀 불편한 점이 있다면 전입세대 열람은 인터넷으로 확인이 안 되고 구청 등에 직접 방문하셔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절차는 주임법이 정한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자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권리관계도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유치권자가 그렇습니다. 유치권 같은 경우에는 일부에 표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하려는 주택에 방문하셨을 때 유치권을 표시한 현수막 등이 걸려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전세 임대차 계약서를 보면 특약사항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특약사항란에 기재하면 좋은 내용이 무엇인지 물어보셔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집주인이 보증금을 받아서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계약의 체결을 유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와 같이 단순히 계산해 보니까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으면 깡통 전세인 경우에 고민이 되실 것입니다. 이런 때에는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한다는 내용을 특약사항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확정일자를 전입신고보다 먼저 받은 경우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는 시점은 전입신고일 다음날 0시이므로 집주인이 그 1일 사이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 채권이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특약사항란에 전입신고일 다음날까지 일구의 권리관계를 현 상태로 유지할 것이라는 내용을 넣어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세대출 과정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계약금 반환 조항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세기간 만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임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전입을 한순간이라도 빼게 되면 대항력은 물론이고 우선 변제권도 상실되게 됩니다. 뺐다가 다시 신고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게 되면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유지한 채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를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라고 합니다. 요건은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이고 임차인은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깡통 전세를 피해서 계약을 체결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임의로 반환해 주지 않으면 결국에는 임차인은 법적 권리 구제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주택을 경매에 넘겨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는데 강제 경매를 신청하려면 집행권원이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의 취득 방법인 지급명령 신청과 보증금 반환 소송을 순차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에 나가지 않고도 적은 소송 비용으로 신속하게 민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제도입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면 결국 통상의 소송 절차로 이행되는 잠정적인 분쟁의 해결 절차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임차인의 채권의 존재 자체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지급명령 절차를 이용하면 됩니다. 지급명령에 대해서 임대인의 이의 신청이 없거나 이의 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 신청이 부적법하여 각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 명령은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지급 명령을 신청했는데 임대인이 이의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고 통상의 소송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지급 명령 결정문이나 보증금 반환 소송의 승소 확정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고 이를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대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이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미리 가입한 보증보험사에서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임대인의 자력과 무관하게 가장 확실히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주거용 오피스텔도 보증 대상에 포함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전세 목적물에 대한 다른 전세 계약의 체결 내용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집주인, 공인중개사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을 취급하는 기관은 허그, SGI, HF 세 곳입니다. 보험료율이 가장 낮은 상품은 HF의 전세 지킴 보증이지만 현재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 허그에서 한시적으로 보증료를 70에서 80%까지 인하하고 있어 가장 저렴합니다. SGI의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은 보장 대상이 가장 넓어 전세금이 비싼 경우라면 추천해드립니다. 또 깡통전세 우려가 있는 단독, 다가구 세입자라면 주택금융공사의 전세 지킴 보증을 추천합니다.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액의 합계가 집값의 120%를 넘기지 않는 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허그와 SGI 상품의 경우 주택 유형과 상관없이 보증 한도가 집값을 넘기면 상품 가입 자체가 거절되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의 특유한 것입니다. 전세보증금은 단순히 거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집 마련을 위한 기초자금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안전히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최소한의 것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